지금 유 이재명 이거에 상당히 요즘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들리는 주어죠. 단어기도 하고요. 뭐 대통령께서는 또 너무 뭐 거창하게 또 유 이재명 이렇게 하느냐라고는 하셨지만 쓰지 말란 말은 안 하시더라라는 게 있어서 한번 이건 한번 성치훈 부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유 이재명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또 합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조국 혁신당과의 논쟁이 좀 합당 논쟁이 있을 때 뭔가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부채의식이 있는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뭔가 그때 민주당을 한참 열심히 지지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그 과정 속에 민주당에 유입된 분들은 부채의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얘기가 나올 때 그런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왜 굳이?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던 거고 제가 반대하는 논리와 또 다른 감정적 요인으로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시절의 그 두 캐릭터는 진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되신다면은 진짜 중도 확장 뭐 전략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스탠스를 잘 취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뉴 이재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당대표일 때는 전 진짜 그러니까 횡사할 정도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횡사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횡사 당할 정도로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된다면은 뭐 여당이라서가 아니라 뭐 인사나 이런 거 뭐 몇 번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어도 거의 비판 안 해도 될 정도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분들을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당 대표일 때 정말 세게 진보를 말하던 대표 이재명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중도 확장 실용주의를 막 하는 그거에 반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뉴 이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에서 좀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과는 좀 성향이 다르죠. 그런 뭐 약간 진보적 색채를 잃으면 안 돼.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세게 가야 돼.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글쎄요 강성 지지층 굳이 성향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적극성을 이야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 당에도 스펙트럼이 좀 많이 중도 쪽으로 확실히 넓어졌고 그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이 뉴 이재명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것 같아요. 뉴 이재명이 어떤 개파로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어떤 뭐 그 이재명 마을인가요? 재명이네 마을인가요? 거기서 그 최근에 3명이 강퇴당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개파 간의 갈등의 어떤 시작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김용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 때가 떠오릅니다. 아, 그래 7년.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네. 근데 저는 참 무서운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어찌 보면은 개파를 형성한다라는 거, 뉴 이재명이 있다면 반대로는 올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가 들어오면서 그 친명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는 뭐 대표님이죠. 네, 좀 부채의식을 갖고 있던 그런 뭐 친문, 뭐 친노 이제 예전부터 민주당에 있던 그런 이제 반명 세력이라고 좀 말하기는 좀 과한데 어쨌든 그분들을 비주류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을 갖다가 올드로 싸잡아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이게 좀 뺄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좋아서 유입이 된 사람들이 이제 뉴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친명이랑 합하면은 이게 한 국민들의 20% 정도는 될 거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었는데 이건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20에서 25%라고 저는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도를 표방하면은 완전 좌쪽은 또 빈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조국 대표가 그 대표사 연임 대표사를 취임사를 하면서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표현을 갖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좌측을 채워주니까 오히려 결국에는 범진보 쪽에서 놀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운동장이 훨씬 넓어졌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참 무서운 전략을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끼고 유입이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코스피랑 관련이 있다. 주식. 예, 그래서 오늘 이재명도 반토막 나지 않았을까? 이재명도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중도 자리 없어서 숨 막힌다고 자꾸 오른쪽으로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너무 오른쪽 거기 지금 숨 잘 쉬고 계신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좀 가운데로 오세요. 왜냐하면 이 새 정부 효능감이 좀 떨어져서 증시와 함께 탈락되신 분들은 또 이제 반기업적인 규제, 뭐 노란봉투법 이런 거랑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펀더멘탈을 걱정하면 또 국민의힘 뭐 혹은 개혁신당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때 이계인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세요? 뉴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조어가 뭐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해서 읽어왔던 팬덤이 있잖아요. 뭐 이른바 개딸 내지는 손가형 내지는 그런 분들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대통령의 어떤 정치의 기조가 바뀌면서 팬덤의 기조도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민주당의 어떤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전통적 어떤 관성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코스피를 중시하고 금투세 폐지하고 뭐 기존에는 보수 정권이 많이 했었던 그 정책들을 많이 좀 가지고 와서 실현시키는데 그 지지자분들도 그런 대통령 기조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성이 기존에 있었던 친노 친문이라는 관성과 부딪히면서 개파라는 갈등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이제 제명인의 마을에서 쫓겨난다든지 하는 혹은 뭐 명청 갈등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올드 반명.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저는 되게 그 이렇게 하나씩 짚으면 조국 전 대표가 아니 조국 대표가 송가역을 언급을 한 적이 맞죠, 있어요. 맞죠. 며칠 얼마 전에. 근데 되게 그 단어 자체가 가져오는 어떤 이 반 이재명 정서 약간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거기에 약간 반작용으로서 뉴 이재명이 조금 더 요즘에 더 강성화, 그러니까 약간 더 활동 범위를 조금 더 넓혀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뉴 이재명이 진짜로 이제 가장 저는 그 궁금한 부분은 이제 8월달에 있을 이제 전당대회,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있을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 뉴 이재명이 어떤 실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청래 저번 그 전당대회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던 박찬대 의원이 오히려 또 그렇게 열세 35대 65로 거의 뭐 콜드게임 가까울 정도로 완벽하게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과연 이 뉴 이재명의 실체가 전당대회 때 어떻게 이게 발현이 될지 되게 궁금한 부분은 있고 최근에 이런 강퇴를 시키는 것들이 진짜 이제는 지금 간간히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강퇴를 시켰잖아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이제 그것도 참 듣고 보니까 이제 김어준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건의 내막을 다 들여다 보니까 맞아요. 왜 KTV의 이매진에서 왜 그 정청래 대표와 어떤 그 악수 장면이 왜 없냐. 나는 되게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챙겨본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재미없는 방송을 다 챙겨보는 게 되게 신기한데 김어준 씨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음모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튼 의문을 제기하셨잖아요. 왜 없냐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유탄을 맞은 건 그 최민희 의원이 강퇴당하면서 유탄을 맞게 되었는데 참 이게 당내에서 이러한 지금 그 일들이 과연 이 당내 어떤 전체 권리당원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진짜. 8월 전당대회 때 진짜 어떻게 표가 갈릴지는 저희들도 예측하기 어렵고 궁금한 상황인데 사실 아까 말한 그 작년에 정청래 대표랑 박찬대 후보랑 붙었을 때는 뭔가 친명 대 친청 이런 구도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도 그 당시에 뭐 대표적인 친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냥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갈린 거고 그냥 선호가 갈린 거지 뭔가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와 아닌 후보로 갈려서 투표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표가 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졌죠. 그리고 저는 그런 자연스러운 거로 생각해요. 개파가 없는 정치가 더 이상한 거죠. 개파는 물론 개파끼리 나눠먹기, 개파끼리 다른 개파에 대한 뭐 부당한 공격이나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처럼 쫓아낸다거나 뭐 징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개파가 나뉘고 당 안에서 건전한 노선 투쟁을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파가 생기는 거다. 다만 또 제가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확실하게 한쪽을 타야 되는데 근데 저는 또 강태호 그런 거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퇴장 이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제명이나 말해서 투표하는 거 보면 두 번 했잖아요. 투표를. 두 번 다 1,200명 정도밖에 참여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저는 그 정도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를 오히려 드러낸 거기 때문에 실제 8월 전당대회 때 그렇게 강하게 막 쫓아내 퇴장시켜 이런 분들이 아닌
일반 당원들의 표심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당에는 변수가 송영길 전 대표가 툭 갑자기 또 튀어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 보면 여론조사 잘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거기 네. 보니까 세 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김민석 총리랑 송영길 전 대표랑 정천 대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넥스트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는 민주당의 뭔가 개파들이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아직 먼 얘기긴 합니다만 네. 성부 대변이 보실 때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연임 가능성은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전 점점 아니다. 점점 알 수 없게 되고 있어요. 조심해. 예. 점점 알 수 없게 되고 있다. 미국 속으로 빠지고 예. 있다. 남기 속이다. 송영길 전 대표의 등장이 그렇게 됐다. 어이구. 예. 아니 근데 되게 궁금한 건 송영길 대표도 지난번에 당 대표를 하셨었잖아요. 전당대회 네, 네, 선거를 네. 통해서 하셨는데 또 나오신다라는 얘기가 들리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나오실까 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뭐 출마카세님 뭐 출마를 계속해야 정치인이라고 했잖아요. 출마 당 대표 후보군에 오르면은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지지율에 나오는데. 예. 근데 심지어 이번 전당대회는 차기 총선 공천권까지 갖고 있는 전당대회 안 나올까요? 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을 아니 근데 애매하게 송영길 타는데 대표랑도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되시려면은 개항을 양보하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개항을 이번까지 양보하면은 당원들이 아마 와 또 양보해? 약간 선당우사에 약간 이런 이미지 때문에 8월 전당대회 때 표가 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수를 가도 명분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인천시장을 또 굉장히 재선까지 하셨었으니까 인천시장도 하셨으니까 그쵸. 굳이 뭐 인천 어디를 가든 뭐 전 거기 가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본인이 네. 또 이번에 최근 인터뷰 보니까 네. 거기는 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나갈 수는 없지요라고 하는 거 보면서 이분도 나름의 그런 본인의 인맥, 그러니까 그 인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곤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만간에 들었어요. 그럼 박남춘 전 의원을 어디 입각을 시키겠군요. 내가 보니까. 제가 볼 땐 송영길 대표는 대표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선까지 하셨고 시장도 2번이나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당 대표를 해가지고 뭔가 총선권을 공천권을 갖는다기보다 이제 6선이 되시잖아요. 그럼 의장 욕심 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뭔가 대통령 되기까지 좀 뭐하고 어쨌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대표가 나오면 친명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2명이고 그럼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반명이잖아요. 친청이기도 하고 표가 갈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도와주기도 하면서도 본인이 뭔가 출마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의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반기 의장. 후반기 의장 노리고 김민석 총리 밀어주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그런 스탠스가 되게 근데 적합하다고 지금 생각해요. 박지원 의원이 엄청 의장 노리시고 계신다고 저도 들었는데. 조정식 의원, 박지원 의원, 네. 뭐 근데 결국 의장은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선출하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런 권리당원 걸로 민주당 권리당원에 지금 20%인데 20%가 있지 20%인데 않나요? 20%보다는 결국 의원들 표심이 가장 크게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장을 송영길 의원님이 노린다. 의장보다는 저는 그래서 당 대표가 저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음.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꿈도 있으시다. 맞아요. 이렇게 저도 매번 들었기 때문에 근데 국회의장을 가버리면 그죠. 그다음 대통령을 도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돈봉투 혐의라고 하는 게 완전 깔끔하게 무혐의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위법 맞아요. 증거 수집 때문에 이제 무혐의가 난 건데 어쨌든 무죄는 무죄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모래주머니를 차고 나서 대통령을 나간다라는 건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 되지만 그 중간에 어떤 권력, 저희가 좀 좋아할 만한 권력이 무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육선이기도 하고 큰 어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의장 자리가 탐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인가 봤나요? 이 친명계 새 실장의 순두부 회동 이게 사진이 공개가 돼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거기에 한준호 의원,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누구였지? 김남준 맞아. 김남준이 그 대변인이 전 대변인이죠. 이분들이 딱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이 사진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친명계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은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고 박찬대 의원은 지금 인천시장 후보고 지금 이제 개항을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친청계를 향한 이 견제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친청계가 누가 있나요?
개항에? 아니 그러니까 저분들의 어떤 지역구 지금 선거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지사에서는 친천계가 있나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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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인천시장 네. 거의 단일화. 인천시장 그 단수 후보 결정됐어요. 오늘 결정됐어요. 결정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국엔 김남준 전 대변인을 밀어주기 위한 어떤 사진이었나요? 근데 오늘 또 밖을 놀던데 한준호 의원이 얼마 뒤에 송영길 대표랑 김용 의원이랑 또 같이 밥 먹는다고. 아 그래. 뭐 양다리 걸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저분은 도대체. 뭐밥 먹는 거 같고 양다리까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밥 먹는 거 가지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은 거다. 양다리라고. 출마하실 거예요 그래서? 김용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은 이 개항 지역구는 참 네. 스토리가 많잖아요. 네. 지금 현 정권을 있게 해준 어떻게 보면은 은인이 된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렇죠. 거기엔 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물론 뭐 뒤에서 뭔가를 꾸미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채 의식이 좀 있지 않을까 친명계에서도 그런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뭐 그게 어떤 합당하지 않은 결과나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건 저도 반대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복잡할 것 같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아마 김민석 총리와 함께 출마를 하게 되면 당대표 선거에 그러면은 친명계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뭔가 이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뭔가 세가 커지는 전체적인 파이가 그렇죠. 커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막판에 단일화를 해주면은 정말 결과가 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친명계가 다시 당대표가 되는 그런 효과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딱 이 시점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 정청래 대표의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뭐 1인 거의 1인 1표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그 합당 제안 이후에 꺾여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계파 갈등 자체가 조금 수면에 있다가 밑에 있다가 조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가시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뭐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올 여름에 있을 전당대회가 상당히 참 민주당 전당대회가 뉴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어디에 줄 쓰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는 지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당내 라인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왜냐면 누가 될지 모를 때, 그렇죠. 알 수 없을 때, 미궁으로 빠져 있을 때 지금 사실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때 정청래 대표 식사 약속은 없으신가요? 네. 서영길 대표랑 식사 약속이 잡혀 있나요? 제가 지금 요즘 계속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근데 계속해서 말하지만 당 대표가 이렇게 하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뭐 저도 선택을 해야죠 언젠가. 네.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정치권에 어쩔 수 없이 또 이 라인이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죠. 네. 어떤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하신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